2일 오전 4시 독일 도르트문트에 위치한 지그날 이두나 파르크에서 챔피언스리그 4강 1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파리 생제르맹전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결과는 1대0 도르트문트의 승리였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전반 36분 니클라스 필크루크가 터뜨린 골을 끝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반면 PSG는 2차전에서 승부를 뒤집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기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PSG가 쥐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가 조금 더 영리하게 게임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두 팀이 날린 슛 횟수는 비슷했습니다. 개인의 드리블 역량은 도르트문트가 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후반 막바지 기준으로 도르트문트는 19차례나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켰으나 PSG는 11차례에 그쳤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교체 카드를 아꼈습니다. 후반 20분 가르텔라 대신 양달폴로 무한리를 투입하긴 했지만 추가 교체 카드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상 교체를 제외한 선수 교체를 결국 무한이라는 카드로 한 장만 사용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하무스, 이강인이 지난 리그 경기에서 환상의 합작골을 보여줬음에도 투입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바르셀로나전 승리는 레드카드 때문이었다. 우리는 작은 클럽이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1차전에서 1대0 패배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케 감독의 소극적인 변화는 2차전에서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강인을 비롯해 곤살로 하무스, 마르코 아센시오 등 공격 자원이 벤치에 있었지만 엘리케 감독은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수비적인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한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이날 PSG는 중원의 비티냐를 중심으로 좌우에 루이스, 에메리가 배치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수비적인 기여도가 뛰어난 선수들인데요. 중원 싸움과 밸런스를 위해 선발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좋은 모습이 아니었고 후반전에 지고 있을 때에는 선수 변화를 줬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많은 팬들은 하무스가 아닌 무한이가 투입된 것에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아무튼 이강인 선수는 2차전은 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PSG가 1차전에 패하면서 2차전을 맞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득점과 함께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홈에서 2차전을 펼치기 때문에 이날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경기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엔리케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균형 잡힌 경기였어요. 아주 공정했어요. 두 팀 모두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격은 여러 번 방어를 더 잘했습니다. 그들은 골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확실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을 셀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을 위해 프랑스로 돌아가 경기를 복귀할 것입니다. 홈을 떠나 첫 경기를 치른 것은 토너먼트에서 처음입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홈을 떠나 복귀전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도 3,000명의 서포터즈들이 응원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더라도 파리에서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기록한 선수가 되며 화제입니다. 유럽 축구 선수들의 기록을 다루는 매체인 더 스탯 웨이는 올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한 20명의 선수를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순위표의 2위는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서 총 329분을 소화했습니다. 이 중 성공시킨 전진 패스는 총 41개였으며 경기당 11.22개의 전진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적은 출전 시간에도 제 몫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격 성향이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서 선발과 교체를 오가고 있다. 앞서 FC 바르셀로나와 8강 1차전에서는 선발 출전했지만 2차전에서는 교체 출전했습니다. 덕분에 함께 순위에 오른 다른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적습니다. 매체가 공개한 순위표에는 이강인보다 적게 출전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순위표에서 90분당 전진 패스 1위를 기록한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였습니다. 총 696분을 뛰며 119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의 바로 밑 3위에는 라치오의 루이스 알베르토가 자리했습니다. 642분을 소화하며 71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이강인은 앞서 프랑스 리그앙이 선정한 31라운드 2주의 팀에 뽑혔습니다. 이강인은 지난달 28일에 열린 르아프르와 31라운드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로 투입됐습니다. 투입 당시 PSG는 1대2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PSG가 이강인을 투입한 뒤 르아브르가 한 골을 더 넣으며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슈라프 하키미의 만회 골이 나오며 르아브르를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이강인이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골문 앞에 있던 곤살로 하무스가 마무리했습니다. PSG는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3대3 무승부를 거뒀다. 그리고 PSG는 이번 시즌 리그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탈리아 신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이강인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유슈퍼 히어로라는 영상을 통해 리얼리티쇼 스타에서 발렌시아 신성까지 라며 그가 걸어온 길을 조명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동양에서는 그동안 최고 수준의 스타가 탄생하길 애타게 기다렸다. 물론 전성기에 도달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이 있다. 하지만 이를 능가할 정도로 눈부시고 아름다운 축구 센스를 가진 사람이 있다. 바로 이강인이다. 이적료 8천만 유로의 숙명을 짊어질 선수다. 괴물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봤는데요. 매체는 위대한 태권도 사범의 아들의 전설을 6살 때 시작됐다. 미래 축구 선수를 꿈꾸는 쇼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10살 때 스페인으로 건너갔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의 특징에 관해서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10번의 최적화된 선수다. 드리블을 하며 치고 나갈 때 공이 마치 그의 왼발이 붙어있는 것 같다. 자신의 동료를 향한 기회 창출에 능하다. 빼앗긴 공을 되찾아오려는 수비도 주목해야 한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선수 중에 드문 모습이라며 공수양면 갖췄다고 호평했습니다. 또 매체는 날개, 하프 포지션에서 공간이 생기면 파고드는 힘을 발휘한다. 맨체스터 시티 소속이자 포르투갈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 취미반에서 축구하던 시절 스승인 최진태 한국축구클리닉센터 감독은 이강인 선수와 약 3년간 함께하면 느낀 감정을 최 감독은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추억했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 첫 인상에 대해 처음에 축구하러 왔다고 했을 때 걱정과 부담이 한가득이었다. 다른 선수들과 이미 몇 수 이상 실력차가 존재했다며 내가 가르칠 만한 선수가 아니었고 강인이 선수 생활을 망칠까봐 걱정도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부모님이 최 감독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았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어머님이 강인이 맡기려고 찾아온 거다. 다른 데 다 비교해도 선생님만큼 유소년 전문가 못 봤다. 전적으로 맡아달라고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강인이 정도 실력의 선수를 지도하며 유소년 지도자 생활을 하는 내 철학도 많이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천부적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어린 시절 했던 공놀이가 지금의 이강인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재능은 당시 함께 지도했던 브라질 출신의 주닝요 코치도 매료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출전했던 대회 경기를 회상하며 최 감독은 이강인은 천부적 DNA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사에서 5살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 체육관에서 맨발로 공을 만지고 놀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날 경기 중에 강인이가 라보나 킥을 구사하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라며 나중에 물어보니 강인이가 유튜브 동영상 보고 따라했다고 해서 웃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최 감독은 당시 함께했던 주닝요 코치도 이강인 선수는 같은 나이대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재능이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라며 외국인 코치들은 자국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해주려 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당시 강인이 재능에 매료된 주닝요 코치는 강인이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출전했던 대회를 회상하며 강인이는 타팀에서 2명 이상이 전담마크를 해도 쉽게 제치고 마음만 먹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라면서도 골 넣는 재미만 아는 아이들은 실력이 거기서 정체되거나 금방 흥미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인이에게 강인아 너 혼자 해도 되는데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함께 나누는 축구를 하면 11명이 한 팀이 돼서 더 즐거운 축구할 수 있다. 강인이 혼자 몇 골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친구들도 골 넣는 기분을 공유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설득했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